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출제 예상 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을 모두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 문제를 통해서 근현대사의 모습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문제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공부한 내용 그대로 문제를 푸셨죠. 1번에 맨 처음에 공부한 내용. 그런데 이번 파트에서는 문제 순서가 살짝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머릿속에는 일단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중요한 문제들 체크하고요. 중간중간 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 답이 잘못 입력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도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풀어볼 문제는 6번인데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 인물에 대한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답 해결하시고요. 또 5번 같은 경우는 시대 순서입니다. 남북분단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까지 시대순 연결 여러분이 하시고요.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읽어볼게요. 기억은 박정희가 군부 세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차지했던 것 알고 계시죠? 바로 5.16 군사정변. 두 번째, 10월 유신이 단행되어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10월 유신, 유신헌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5.16 군사정변은 1961년입니다. 그리고 10월 유신도 박정희 정권 시기에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권 때의 설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자유당 독재와 부정선거 규탄 시위. 1번은 4.19 혁명이에요. 여기에서 3.15 부정선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1번은 아닙니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구조라고 했는데 이때는 여러분 장면 내각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 장면 내각이 수립되면서 의원 내각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장면 내각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아닙니다. 3번,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이 공포되었다. 자, 이 내용 역시 우리는 제5공화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와 관련 없습니다.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정답은 4번, 베트남 파병, 한일협정. 그래서 경제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모습, 박정희 정부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6번 문제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문제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근차근 풀어주시고요. 특히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지문을 꼭 읽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920년대부터 40년대의 무장 독립투쟁에 관련된 문제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13번. 저희가 맨 처음에 공부한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문제 해결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실시, 법전을 다시 한번 편찬하게 됩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했고요.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자, 흥선대원군의 목적은 내정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재정 확보, 그리고 왕권 강화, 또 왕권 강화, 재정 확보와 왕권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 했는데, 자,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1번, 부족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 이것은 기역과 리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양반에게 세금을 부과했고요. 당시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었던 서원을 정리하게 되었죠. 지배층의 수탈을 억제하여 민생을 보호하였다. 문란한 기강을 바로잡아 왕권을 재확립했다. 열강의 침략을 대비하니 국방력을 강화했다. 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지배층의 수탈을 억제했던 것은 여러분
환국을 폐지하고 무엇을 실시했다?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요. 사창제 실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왕권을 강화하는 것, 내정개혁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열강의 침략을 대비하는 모습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13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일 통상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조일 통상 규정은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공부하셨는데, 강화도 조약 외에 이러한 부속 조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일본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 원조가 시작되었다. 2번, 조선과 일본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얻었다. 조선 정부는 방공령을 통해 미국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4번, 일본으로 양곡이 무제한 유출되어 조선의 농촌 경제는 피폐해졌다. 여러분,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회물의 수입에는 수년간 면세를 허용한다. 즉,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세 원칙. 두 번째, 일본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구세를 내지 않는다. 이건 역시 일본에게 혜택을 준 것이고요. 일본인은 모든 항구에서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일본에게만 유리한 조약이었는데 결국에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로 농촌 경제는 피폐해졌고요. 바르게 설명한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강화도 조약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16번 문제 강화도 조약으로 연결하시고요. 이번에는 19번으로 가서 문호개방 이후의 사회 변화 모습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호개방이란 뜻은요, 여러분, 개항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근대적 정치 사상을 수용하여 입헌 군주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대두되었다. 2번, 민족적이고 민족적인 새로운 종교가 창시되어 반제국주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농업 중심의 봉건적 토지 경제에서 벗어나 상공업 중심의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추구하려 했다. 4번, 양반 중심의 특권 체제를 부정하고 민권 보장, 참정권 운동을 통해 평등 사회를 구현하려 하였다. 자,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2번입니다. 왜냐하면 보기 살짝 정리합니다.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종교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동학이에요. 그런데 동학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세도 정치 시기에 만들어졌죠. 1800년대. 그렇기 때문에 문호개방 이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개칭하게 되는데 만들어진 거는 문호개방 이전이기 때문에 설명과 관련이 없고요. 3번은 언제에 해당되는 설명이냐?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상공업 중심, 근대적 회사와 공장 설립, 맞죠? 그리고 4번, 독립협회의 노력입니다. 참정권 보장, 자유민권, 맞죠? 그래서 정답 19번은 2번이고요. 이 문제는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개화기의 모습으로 바르지 않은 것 또는 개항 이후의 사회 모습으로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19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을 추진한 세력에 대한 설명인데 정리하고 갈게요. 갑신정변을 추진한 정치 세력은 무슨 개화파? 급진개화파입니다. 개화파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온건이냐 급진이냐. 그런데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 바른 것 골라볼게요. 입헌 군주제와 토지의 재분배 추구, 청의 내정 간섭과 민시정권의 보수화에 반발,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점진적 개혁 추구,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 개혁 추구,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하여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을 저지하려 하였다. 자, 여기에서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은 요거랑 요거 두 개입니다. 자, 토지 재분배는요, 여러분 언제 등장했었냐? 요것은 동학농민운동 때예요. 밑줄 그은 부분만. 그리고 청해 양무운동을 본받았다. 이것은 온건개화파입니다. 여러분. 온건개화파는 청해 양무운동을 본받았기 때문에 기술만 수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고요. 자, 개화운동과 결합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독립협회랑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개화파 지식인들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했기 때문인데요. 자,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들어있는 것을 골라야 되고요.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지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보세요. 자, 일본의 강요 이전에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개혁이 있었고 갑오와 을미개혁 역시 사실상 조선의 개화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는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여러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개혁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래? 조선의 개화 관료들이었죠. 특히 갑오개혁, 김홍집, 박영효, 을미개혁 다시 김홍집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무조건 일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 옳은 것 정답 1번입니다. 민족의 내적 노력도 있었어요. 개화에 무엇을 인식했기 때문에? 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쳐볼게요. 타협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고 또 4번 일본의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개혁이라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추진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24번 문제 정답 1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9번. 이 단체는 무슨 단체일까? 저희가 애국개몽운동의 단체들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합니다.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원하는 바이며 이것이 품어 생각하는 소위이니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밑줄 그을게요.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29번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누구냐?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여러분 1907년에 만들어진 애국개몽단체인데요. 신민회의 활동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입니다. 교육과 산업의 실력을 키우자. 이들의 목적이었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 무장독립투쟁은 여러분 항일의병운동이 계승된 거죠. 하지만 신민회도 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애국개몽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맞죠. 태극서관, 자기회사 운영했고요.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한 자기회사, 오산학교, 그리고 평양의 대성학교 등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과 회사 설립,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력을 키우자 주도했던 모습 정리하면서 신민회에 대한 문제는 뒷부분에서 또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상하이 지부로 통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일본과의 무력행쟁 아닙니다. 비밀리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연통제를 통해서 국내의 소식을 전달받곤 했죠. 무장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한 건 아니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무장투쟁의 근거지를 국외에서 국내로 옮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가 위험하니까 옮길 생각은 없었는데 4번 전체 독립운동가들의 동지를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노선에 대해서 분열이 생깁니다. 창조파와 개조파로 이제 나누어졌고요. 또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이 대립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임시정부의 모습은 나머지 뒷부분 1940년대 충칭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모습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김구가 주석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진통이 있었다는 것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3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5번은 여러분 헌병 경찰 통치니까 몇 년대의 통치 방식입니까? 1910년대죠. 자, 1910년대는 무단 통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헌병 경찰 통치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총독은 육해군 대장 출신이었기 때문이고요. 백오인 사건은 가장 악랄한 수법의 표본이다. 그리고 중추원을 따로 두었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중추원이 뭐냐면 조선인 자문기구입니다. 친일파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데요. 이 중추원은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1910년대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백오인 사건, 신민회가 해산된 원인입니다. 데라우트 총독의 암살 미수에 그 신민회 회원들의 명단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신민회를 해산하게 된 건데요. 35번은 1910년대 뒤에 가서 1920년대, 40년대까지의 통치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41번으로 갑니다. 36번에서 신민회에 관련된 문제 또 한 번 나오니까 연결하시고요. 자, 41번은 힌트가 요거. 국채 1,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제가 보여드린 자료 있었어요. 국채 1,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냐? 국채 보상 운동. 나라의 빚을 우리 힘으로 갚자. 이게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인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엇이냐? 일제는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의 목록으로 차관을 제공하였다. 자, 차관 제공 정책은 재정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된 것이다. 이 운동에 앞섰던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했다라고 했고요. 이 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자, 물산장려운동은 우리가 1927년대인데요. 요 4번이 바로 1927년에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한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시작했냐?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금주, 금연을 강조하게 됐고요. 대한매일신보가 널리 홍보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모습까지가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 이건 물산장려운동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48번으로 껑충 뛰어서 일제의 경제적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적 수탈이 있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땅 뺏겼고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뺏겼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1번 소작쟁이. 누구랑 누구의 대립이었죠? 지주와 노동자,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맞습니다. 민족기업의 활동은 오히려 소규모 공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회사를 설립해서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자, 노동쟁이 노동자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없어졌냐?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사건은 요거. 원산 총파업이란 게 있었어. 그런데 이 원산 총파업은 성공했냐? 실패합니다. 그래서 노동쟁이 역시 소작쟁이와 함께 1930년대 이후에는 항일운동으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3번. 기업가와 상인을 중심으로 물산 장려운동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으로 가냐? 48번은 3번인데요. 자, 1번과 2번과 3번은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4번은 기업가와 상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 상품에 대해서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4번도 바른 설명이고요. 모두 사라진 것, 거의 없어졌다, 틀린 설명이니까 정답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49번, 50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54번으로 가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고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토지조사령, 토지조사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무엇으로 전락했냐?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됐죠. 회사령을 제정해서 민족의 회사 설립이 억제됐고요. 발전소를 건립해서 군수공업의 중화공업, 이것은 이제 1940년대 이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서 바르게 설명한 걸 고르셔야 됩니다. 기업, 가의 결과로 농민들의 경작권이 근대적 소유권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 여러분 땅을 빼앗기게 되면서 무엇으로? 소장농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경작권만 인정이 됐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지주제가 강화됩니다. 니은, 나의 목적은 우리의 민족 자본을 억압하기 위한 건 맞죠? 기업 설립을 방해했으니까. 가 나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던 시기에는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발달하였다. 소비자 중심의 경공업은 여러분 면직물 이런 걸 얘기합니다. 1920년대, 30년대 이전까지는 이런 게 발달했고요. 30년대 후반부터는 군수공업이 육성됩니다. 다의 시설은 북동부 해안 지역에 많아서 남북 공업 발달에 심한 불균형 맞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도 있었고요. 북부지방의 군수공업이 육성되면서 이와 같은 불균형이 있었는데요. 정답을 골라보시면 여러분 몇 번이냐? 4번인데 여러분 교재에 3번이라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조금 수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풀면서 이상하셨을 겁니다. 답이 없어. 그쵸? 기억도 틀렸는데 답이 없어. 근데 정답은 3번이라 체크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책을 찾아서 조금 공부를 해주시고요. 정답은 몇 번으로 수정합니까? 4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8번으로 가서 신간회. 자, 신간회는 여러분 신민회랑 달라요. 일단 1927년에 세워졌고요. 신간회는 민족 유일당 운동. 서로 다른 두 세력이 합해진 운동단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확인할게요. 좌우협력운동 맞죠? 여성단체, 근호회가 자매단체로 활동을 했습니다. 신간회는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하고 태극서관을 운영했다. 여러분, 3번은 누구입니까? 신민회입니다. 여러분이 신민회랑 신간회 헷갈려 하시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4번 맞죠? 자치운동을 기회주의로 규정해서 철저히 규탄하였다. 신간회는 두 세력이 힘을 합쳤다고 했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근데 타협적 민족주의가 자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광수, 최린. 그래서 이들을 기회주의자로 배격했던 모습 신간회 강령에 나타나 있고요. 58번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껑충 뛰어갑니다. 58번 이후에 나와 있는 문제, 특히 60번에 신간회랑 근우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65번.
일제의 순환기에 우리 민족의 저항이 맞게 연결된 겁니다. 제가 이 단원 공부할 때 여러분 연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1910년대입니다. 20년대입니다. 30년대입니다. 요걸 연결하시는 문제입니다. 10년대가 무장 독립전쟁입니까? 여러분 10년대에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어디에서? 만주랑 연해주에서. 그렇다면 요 두 개는 어디냐? 1920년대입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조선교육회를 설립했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아닌 거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번, 2번은 다 틀렸고 30년대가 비밀결사 아닙니다. 요거는 금방 하셨듯이 1910년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0년대로 이어지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4번입니다. 광복군의 활동과 또 신사참배 거부운동인데 자 1940년대는 여러분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얘기했고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왜 했을까?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했던 모습인데요. 당시에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인데요. 시대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언급했습니다. 시대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74번으로 가서 여러분 신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문을 제가 그때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신문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신문이 잘 나옵니다. 신문의 종류랑 설명 여기에서 정리해 볼게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독립신문은 영문판, 한글판 맞고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거 맞죠? 그래서 최초의 여러분 민간신문이에요. 타이틀이. 자,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공 맞는데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일 논설을 많이 썼습니다. 항일 논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황성신문은 여러분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요걸 같이 썼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은 베델, 영국인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이 적었고요. 대한매일신보는 국채 보상운동을 지원합니다. 앞에서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 얘기 언급했고요. 제국신문은 카톨릭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국신문은 한글로 만든 신문이에요. 그리고 여성과 부녀자들이 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여기에서 빠진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여러분 관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주간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보라는 말이 열흘에 한 번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한성순보는 한문으로만 이제 만들었습니다. 관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국에서 방한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신문이 조금 아쉬웠는데 요 문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79번 문제 마무리하는 문제 풀어볼 텐데요. 76번의 종교단체 문제도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국사연구에 대한 거. 국사연구는 여러분 뭐죠? 역사연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자, 당시의 역사연구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 하면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에서 백남훈 뭐 이런 사람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1번부터 정리합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대항했는데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통성을 강조하는 건 약간 성리학적인 연구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리학적 연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리학적 연구는 여러분 조선시대잖아요. 여기에서는 민족주의 사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가야 되고요. 자, 외침의 역사상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민족주의,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썼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채호가 을지문덕전, 이순신전과 같은 책을 쓰기도 했었죠. 자, 최남선과 박은식, 민족 고전 정리 맞고요. 외국 흥망사,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가는데요.
역사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문제풀이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까지 다 마무리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출문제 수업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자, 교재에 있는 문제는 기본 문제. 저희들이 항상 그 기출문제하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예상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까? 이것보다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지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정도로 개념 파악만 하시고요. 이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본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중간중간에 놓쳤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 들으면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